3분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는 1년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워낙 크고 또 이분들의 상실감이라든가 방역은 철저히 지켜야 되겠지만 어떻게 내가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이것을 좀 제도화하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손실보상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최근에 여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또 어디까지 줘야 되고 뭐 형평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실보상제 법제화 명과 암에 대해서 오늘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의 진행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그 1차 재난지원금 네. 선별로 줄 것이냐 보편으로 줄 것이냐 이건 계속해서 2차, 3차 때까지 계속 얘기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집합 금지가 이루어지고 영업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고 안 된다. 그거 다른 나라에서는 그 법제화하는데 한 건도 없다더라. 뭐 이런 차관의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 여러 가지 갈등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교통정리가 좀 된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교통정리가 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 정부 여당 내에서 기재부하고의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 기재부의 나라냐, 네.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제 하자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라고 제동을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데 아무래도 국간직이니까 국가 재정을 먼저 우선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또 그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받은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정리를 사실상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일단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가닥을 잡았다고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 또 청까지 어차피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당정청에서는 손실보상제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은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래요? 오늘 있었어요?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근데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했다. 네.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하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맥이 같네요. 큰 틀 안에 총론에서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강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뭔가요? 뭐냐면요. 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동의하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돈으로 어떤 재원으로 손실보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뭐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올해 예산이 500조 원이 이미 넘는데 네. 예산을 재조정하라. 쓸 때 안 써야 되는데 거 줄이고 안 쓰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월급 한도 내에서 조정해가지고 줘라.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예산 항목이 한국판 뉴딜 사업 그 예산 없애고 이거 100조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을 좀 발동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예. 근데 올해 예산이 500조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100조 원 지원하는 것도 어렵지만 네. 그 5분의 1을 빼가지고 나라 예산에 손실보상을 하면 아마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100조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채 발행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해서 손실보상제 재원으로 쓰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인데 손실보상제를 한다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아니면 이번 주 초부터 100조 규모가 딱 나와버렸어요. 예. 근데 사실 100조 원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골적으로 관건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 입장에서 여권이 이렇게 손실보상제를 들고 나오는 것도 4월 그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영세 자영업자들 그 보상하는 거는 아예 도입조차 못하는 거니까 그런 논의로만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100조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문인데요. 집합 금지 업종에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년 대비 손실 매출의 한 70%를 보전하고 보상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2천만 원 한도에서 손실 매출의 60%, 일반 업종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실 매출의 50%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 매출의 한 50에서 70%를 보상해 준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할 경우에 한 달에 한 24조 7천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손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일회성으로 주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법제화를 한다고 하면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매출액이 손실이 꾸준히 발생하면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걸 명문화한다는 전제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된다고 하면 한 4개월만 지속되면 100조 원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또 지나치게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많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657만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취업자의 24.5%입니다. 네. 이건 선진국가 한 10% 수준이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손실 매출의 70% 보전하고 이런 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세금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매출액이 잡히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 나머지를 보상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보니까 지금 한 10%의 자영업자 비율인데 우리는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 24.5%. 그럼 예산이 더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전체 금액 총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계산법이고요. 정수균 국무총리가 반박을 했어요. 악의적이다. 예산 퍼주기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둘째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지원 이렇게 딱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법제화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노래방은 운영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운영을 못하면 거기 그런 업종들. 그렇게 했을 때에도 매출액을 다 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단서가 붙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따지면 한 45, 6%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정없이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뭔가 방법을 찾자 이제 이런 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나한테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얘기 듣다 보면 아니 가게 닫고 있는 사람들만 힘드냐. 나는 솔직히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일반 업종이지만 너무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서비스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아니면 특수 고용직이라든가 비정규직 같은 분들 이분들도 다 힘든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네. 이번에 뭐 그 종교단체에서 그 코로나19 사각지대가 생기고 비인가 예. 교육시설 이런 것들 보면서 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했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네. 많았나? 예,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 형태도 다양하고 그렇겠죠. 네. 뭐 자영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특수고용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서비스업이나 이런 경우도 지금 상황이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뭔가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면세점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에서 근무하거나 여행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별도의 또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남게 되고요.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법안 내에 일정하게 이제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아,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상생연대 3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실보상법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 협력이익공유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아, 손실보상제 말고 또 다른 것들을 또 두자. 네. 예. 이게 이제 이익공유제와 맥이 같이 닿는 제도인데요. 사회연대기금법이라는 걸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협력이익공유법을 말씀드리면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 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면 네.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한 20%까지 확대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에 이익이 많이 나면 네네. 거기에 뭐 택배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오토바이로 택배를 배달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라이더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러면 이제 특수고용직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법제화하는 나라 한 곳도 없다라도 뭐 주장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요. 법제화를 하지 않는 대신에 지원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게문 열지 마십시오 이러고 나니까 하루에 6만 엔, 한 60만 원 정도. 하루에? 네. 그래서 최대 한 달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영업 손실을 또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조 원을 풀어서 10인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보상을 또 해주고 있고 미국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한 5천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규모가 상당하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법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구체화될 때 다시 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